저번 시간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최악의 수인 것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의도나 도덕성, 인물의 성격 문제가 아니고 구조가 만든 결과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죠. 한동훈 전 대표 싸가지 없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고개 숙일 줄 모른다. 고개 안 숙이죠. 원래 그런 놈이다. 뭐 도덕성이 결여됐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평가받는 걸 알고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이런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정도의 경력과 능력이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도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까요? 정치에서 사과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죠. 사과는 정치에서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사과한다. 이것은 정치에서 사실 없습니다. 사과는 본인의 정치적 판단 실패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이 틀렸다는 선언과도 같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유감 표명은 하긴 하지만 사과에 대해서는 극도로 주의하는 이유가 정치에서 사과의 의미는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들 특징이 있죠. 검사의 핵심 자산이 뭔가요?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선그어야 하고 결론을 잘 내야 하고 사과하면 내가 틀렸다가 되죠. 검사 출신들은 틀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판사 출신들은 틀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검사 출신은 틀려서는 안 됩니다. 사과하면 전문성이 바로 붕괴됩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들 생각해 보시면 사과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거의 사과 안 했죠.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자산은 뭘까요? 공감 능력 아니죠. 친화력 전혀 아니죠. 도덕적 유연성 절대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자산은 뻣뻣함입니다. 틀리지 않는다는 그 이미지 자체입니다. 사과하는 순간 이 이미지가 붕괴됩니다. 사과하면 더 많이 읽습니다. 사과의 효과는 뭘까요? 중도 확장을 좀 노릴 수도 있고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도 확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중도층이 한동훈 대표에게 돌아올지는 불확실합니다. 핵심 지지층은 바로 이탈하게 됩니다. 핵심 지지층 이탈이 바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 더 많이 잃는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의 기대는 어떤가요? 뻣뻣함을 기대하죠. 절대 흔들리면 안 되고 끝까지 버틸 것을 주문합니다. 설령 그것이 틀린 방향일지라도.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사과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이 있고, 그리고 책임지는 자리에 오래 있진 않았고, 물론 그 책임이 크진 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대표 자리를 맡거나 어떤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전부 외부 요인으로 설명 가능했죠. 총선 실패 외부 요인 뭐였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갈등이었죠. 그리고 지금 제명 조치당한 거 전부 다 당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신선한 얼굴이죠. 사과는 계산했을 때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패턴 반복됩니다. 사과 절대 안 하죠. 논쟁, 정치적 공격, 법적 문제 없음으로 밀고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성격이나 고집 문제가 절대 아니고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 되겠습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사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사과하지 않을 거고요. 도덕성 결여됐냐? 아닙니다. 싸가지 없냐? 아닙니다. 본인이 사과해야 하는 걸 모르는가? 혹은 도의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상황임을 모르는가? 아닙니다.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과하지 않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누구를 갖다 놔더라도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였습니다.